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인사이드 아웃 2 보셨나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완전 난리잖아요. 벌써 픽사 역사상 최고 흥행작이래요. 12억 5천만 달러 이상이라니. 와, 진짜 대단하죠? 네, 정말 엄청난 성공입니다. 그렇죠. 픽사가 보면 매년 꾸준히 성공하면서 연간 매출도 뭐 7억 7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엄청 복잡하고 막 스케일 큰 애니메이션 제작을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내용이 바로 그 픽사의 기밀병기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기술, Universal Scene Description, 줄여서 USD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USD라는 기술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픽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접할 거의 모든 3D 콘텐츠 제작에 중요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2나 뭐 토이스토리 4 같은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저도 듣기로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3D 모델 파일 이런 게 아니고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들었거든요. USD, 정확히 뭔가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3D 데이터 저장하는 파일 포맷 이걸 넘어서요. 복잡한 3D 장망을 이렇게 조립하고 또 여러 다른 툴이나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같이 작업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뭐랄까 하나의 생태계자 공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태계요? 공용어.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웹페이지 만들 때 쓰는 HTML처럼 3D 세계를 기술하는 언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포토샵 PSD 파일 아시죠? 여러 이미지 레이어 합치는 거. 네네. PSD 파일. 네,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핵심은 뭐냐면 수많은 3D 에셋들 있잖아요. 캐릭터, 배경, 소품 같은 거. 이걸 레고 블록처럼 막 조립해서 하나의 큰 장면을 만드는데 각 블록의 원본 데이터는 직접 건드리지 않고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장면을 수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이어나 오버라이드 같은 기능을 써서요. 와, 비파괴적인 방식. 그래서 픽사 영화 보면 그 수많은 요소들이 막 나오는데도 서로 어색하게 막 부딪히거나 깨지는 느낌 없이 하나의 되게 일관된 세계처럼 보이는 거군요. 진짜 똑똑한 방식인데요. 이걸 픽사가 직접 개발까지 한 이유가 있겠네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어마어마한 제작 과정의 복잡성 관리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토이스토리 4의 그 골동품 상점 장면 기억나시죠? 네네. 엄청났죠, 그거. 거기 나오는 소품만 해도 수만 개거든요. 근데 USD가 없었다면 수백 명의 아티스트들이 그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면서 동시에 협업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USD 덕분에 심지어 1조 개가 넘는 폴리곤으로 이루어진 장면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네. 1조 개요? 폴리곤이? 와, 상상도 안 가는데요. 네,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 정도면 뭐 컴퓨터 한 대로 작업하는 건 아예 불가능할 테고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이 정말 중요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USD의 또 다른 핵심 중 하나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협업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경팀 아티스트는 배경 레이어에서 작업하고 캐릭터 애니메이터는 캐릭터 레이어에서 작업하고 뭐 이렇게 동시에 해도 서로 작업을 덮어쓰거나 방해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합쳐진 결과물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바로 피드백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빠른 피드백이나 반복 작업이 가능해지니까 아티스트들은 이제 기술적인 문제에 막 매달리기보다 창의적인 시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효율성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픽사 특유의 그 정교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스크린에 딱 구현해내는 기술적인 발판이 된 셈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하고 원본은 안 건드리면서 결과물을 합친다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핵심적인 개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개념 몇 가지로 좀 말씀드리면 레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토샵 레이어 생각하시면 돼요. 작업 내용이나 수정 사항을 이렇게 층층에 쌓는 방식이죠. 다른 팀 작업에 영향 안 주고 특정 부분만 고치거나 더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레이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는 다른 USD 파일을 통째로 가져와서 내 장면에 포함시키는 기능이에요. 약간 링크 거는 것처럼요. 그래서 원본 파일이 업데이트되면 그걸 참조하는 모든 장면에도 자동으로 쫙 반영이 되죠.
오, 효율적이네요. 네. 그리고 베리안트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하나의 에셋에 대해서 여러 버전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똑같은 자동차인데 색깔이 다르거나 뭐 좀 부서진 버전이라거나 이걸 미리 정의해 두고 필요할 때 그냥 선택해서 쓰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토이스토리 4 골동품 상점의 그 다양한 소품들이 딱 좋은 예시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페이로드라는 건 좀 무거운 데이터를 다룰 때 쓰는 건데요. 거대한 장면 데이터를 한 번에 다 메모리에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화면에 보이거나 작업에 필요한 부분만 지연 로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메모리랑 성능을 아낄 수 있죠. 똑똑하네요. 마지막으로 하이드라라는 이미징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이건 이 모든 복잡한 USD 데이터를 실제로 화면에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오픈GL 같은 실시간 뷰포트로나 아니면 렌더맨 같은 고품질 최종 렌더러로 빠르게 미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와,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강력한 시스템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근데 저는 이게 당연히 픽사 내부 기술인 줄 알았는데 요즘엔 다른 회사들도 엄청 많이 쓴다고요? 아, 네, 맞아요. 픽사가 이걸 2016년에 오픈소스로 공개했거든요. 그 이후로 정말 빠르게 업계 표준 기술처럼 퍼져나갔어요. 영화나 시각효과 쪽은 물론이고요. 요즘엔 뭐 애플의 위전 프로 같은 혼합연실 기기용 콘텐츠 만들 때나 엔비디아의 산업용 디지털 트윈, 그 옴니버스 플랫폼 있죠. 거기서도 핵심으로 쓰이고요. 메타가 만드는 메타버스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와, 애플, 엔비디아, 메타까지요? 대단하네요. 네, 그 외에도 어도비, 오토데스크 같은 주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나 에픽 게임즈의 언리얼 엔진도 USD를 아주 중요하게 지원하고 통합하고 있죠. 심지어 가구 회사인 이케아도 참여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이케아까지요? 정말 분야를 안 가리네요. 네, 그래서 이 주요 기업들이 다 모여서 Alliance for Open USD AOUSD라는 연합체까지 만들었어요. 같이 표준화하고 발전시키려고요. 후딘이나 마야 같은 주요 3D 툴에서의 지원도 계속 또 좋아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강력하고 여러 곳에 다 쓰이는 기술이지만 혹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거나 단점 같은 건 없을까요? 듣기에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요. 물론 한계점도 있습니다. USD가 굉장히 유연하고 강력한 만큼 사실은 개념적으로 꽤 복잡하고 기술적인 깊이가 상당해요. 그래서 보통은 전문적인 기술 지식을 가진 테크니컬 디렉터, TD라고 부르죠. 이런 분들이나 아예 전담팀 없이는 그 잠재력을 100% 활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배우기가 좀 어렵군요. 네, 특히 처음 접하는 아티스트들한테는 학습 곡선이 꽤 가파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캐릭터 관절 움직임 같은 걸 정의하는 리깅 시스템처럼 복잡한 동작 제어 기능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파일 경로 기반으로 데이터를 연결하다 보니까 프로젝트 파일 구조를 중간에 잘못 바꾸거나 하면 연결이 뚝 끊어져 버리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군요. 만능은 아니네요. 그렇죠. 뭐랄까 그냥 사서 바로 쓰는 완제품이라기보다는 각 스튜디오 환경에 맞게 잘 구축하고 커스터마이징해서 써야 하는 프레임워크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 USD는 어떻게 더 발전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은 주로 3D 모델의 구조, 지오메트리나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다루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재질 정보, 그러니까 쉐이딩이나 라이팅 정보까지도 USD 안으로 통합하고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AUSD 로드맵을 보면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USD를 더 잘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탐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되면 미래에는 웹 기반의 3D 경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인터넷의 핵심 표준 기술이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지만 점쳐지고 있죠. 네, 오늘 저희는 픽사의 그 눈부신 성공 뒤에 사실은 이렇게 강력한 기술 USD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깊이 나눠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픽사의 비밀병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영화, 게임, VR, AR을 넘어서 산업 전반의 3D 콘텐츠 생태계를 떠받치는 정말 중요한 기반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아마 여러분께서 앞으로 즐기시게 될 여러 몰입감 넘치는 영화나 게임들, 아니면 또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어떤 3D 기반의 도구들, 그 상당수가 바로 이 USD 기술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USD 같은 기술 덕분에 우리가 상상하는 복잡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고 또 그걸 함께 공유하는 것이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과연 어떻게 더 허물어질 수 있을까요?
혹은 만약 누구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풍부한 3D 콘텐츠를 손쉽게 만들고 서로 협업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창의성이 폭발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